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오늘은 국문학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작품성 있는 작품을 써서 여러 국외나 국내의 상들을 싹쓸이 수상하다시피 한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라버 시간은요, 제가 한 6년인가 전에 읽었는데, 그때 읽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그 문장이 밀도 있고 그 존재의 어두움을 굉장히 울림 있는 문체로 철학적이고 심리적으로 다뤄서 굉장히 사람의 뼛속까지 찌르는 그 깊은 치유와 위안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라버 시간에는 중심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히라버 수업을 강의를 하는 남자 강사와 그 수업을 듣는 여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실어증에 걸려서 점점 말을 잃어가다가 결국은 한마디도 못하고요. 남자는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는 본질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여자는 그 배경이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그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아이를 빼앗긴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남자 강사는 벙어리였던 애인과 이별을 하는데 그 헤어진 아픔과 상처를 내내 못 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실어증은 뿌리가 깊은데요. 이 여자는 이미 어린 시절에 말을 잃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다시 말을 되찾고 발음이 터져 나왔던 계기가 아주 낯선 프랑스어의 한 단어를 발음하려고 하다가 잃어버렸던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목소리가, 발음이. 그래서 이 여자는 이번에는 낯선 언어인 히라버를 통해서 그, 그 회복을, 치료를 꾀하고자 그렇게 히라버 수업을 듣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여자가 말을 되찾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빼앗긴 자신의 아이와 소통을 하고 싶은 열망 때문인데요. 강사 남자는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다가 결국은 실명이 되는 그런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과거에 사랑했던 벙어리 여자와 수화나 아니면은 쪽지 대화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자신의 질병, 점점 시력을 잃어간다는 그 질병을 알게 되고 이 여자한테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본질적인 그런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는 말을 하죠. 뭐냐면 "너도 말을 배워서 해 봐라." 벙어리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점점 볼 수 없고 그때가 되면 수화나 쪽지글로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말을 해야 내가 들어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도 말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가 벙어리 여자가 분노를 해서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아픈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에 따라 남자는 절망감과 죄책감에 크게 빠지죠. 히라버 강사인 남자와 실어증에 걸린 그 여자 수강생,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강의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서로의 질병을 느껴요. 서로의 질병, 그 자기들의 불완전한 그 결핍과 그 고독감에 공감하고 무언으로 소통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 말을 잃은 여자가 시력을 잃은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이제 그들 사이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고요. 이 소설을 조금 비평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은 소통에 대한 글인데요. 이 작품은 소통의 본질적인 불가능성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소통의 진정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을 잃고 남자는 시력을 잃고
그런 언어와 시각은 모두 소통의 도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잃어가는 결핍을 가진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묘하게도 그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잃은 여자의 그 묘사가 나오는 파트에서는 온통 보는 묘사, 본다는 묘사만 나와 있고요. 보는 묘사로 채워져 있고, 남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는 보는 것 대신 줄곧 언어를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존재는 자신의 그 결핍이나 부족함을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채워가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부분에서는 언어 얘기가 줄곧 등장하고, 여자 부분에서는 본다는 묘사가 줄곧 등장하는데요. 그 존재론적 결핍에서 오는 고독감이 구체화된 인물들인 두 주인공 남녀가 불가능성을 극복하고 서로의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그런 몸짓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 한강의 문체는 너무 아름답고 철학적이고 심리적입니다. 앞에 중요 문장에서도 보여드렸듯이요. 저는 그녀의 소설들의 여러 장점들이 많은데 그 장점들 중에서 문장의 힘과 매력을 가장 좋아하고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녀의 문장들은 존재의 가장 밑바닥, 그 가장 깊숙한 고독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들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울었는데, 그건 그만큼 제가 그런 고독을 본질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 책을 권해주고 빌려줬어요, 몇 명에게. 그 몇 명은 이해가 안 된다, 자기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책에서 묘사하고 다루고 있는 그 고독의 밑바닥, 그거를 잘 모르는 그런 독자들이겠죠. 그래서 한강의 소설은 주류의 문학상, 뭐 맨부커상, 그리고 뭐 국내의 여타의 모든 문학상을 석권했지만 테마 자체가 비주류적이고 굉장히 매니아층이 존재하는 그런 소설이죠. 문학에 여러 가지 특성과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서사나 사회나 인간에 대한 통렬한 분석과 성찰, 비판, 그 다음에 입체적인 인물의 매력으로 끌고 나가는 장점, 테마가 심오하고 요런 등등의 것들이 문학의 장점과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강의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치유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밀도 있는 문장들, 그 테마의 소설들은 근본적으로 존재의 고독에 대한 글이며, 그래서 그 고독에 동참할 수 있는 독자에게는 무시무시한 큰 울림이자 떨림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소설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의 히라버 시간을 고찰해 봤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